문학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고 우리가 외면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소개할 10편의 소설은 시대와 공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의 불의와 모순을 고발하며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들입니다. 이 소설들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984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의 1984는 전체주의 사회의 무서운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계에서 빅브라더는 모든 사람을 감시하고 언어와 사고마저 통제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잃었고 심지어 2 더하기 2는 5라는 것마저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주인공 윈스턴은 체제에 맞서 진실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체제의 폭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죠. 이 소설은 개인의 자유가 사라진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경고하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 무지는 힘이다. 권력이 독점될 때 진실마저 조작될 수 있다. 동물농장. 조지 오웰. 동물농장은 혁명의 이상이 어떻게 권력의 독점으로 타락하는지를 보여주는 풍자 소설입니다. 인간을 몰아낸 동물들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돼지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지배 계급으로 변해갑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는 문장은 혁명의 배신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독재와 권력의 부패가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를 풍자하며 이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권력은 절대 부패하며 혁명은 스스로를 배신할 수 있다.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은 살인을 저질러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상에 사로잡혀 한 전당포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러나 범죄 후 찾아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끊임없는 죄책감과 내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백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되죠. 이 소설은 개인의 범죄가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드러내며 동시에 양심과 구원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게 묻습니다. 나는 벌레를 죽인 것뿐이다. 불평등한 사회는 범죄를 낳지만 인간은 결국 양심 앞에 설 수밖에 없다. 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백. 분노의 포도는 대공황 시기의 미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클라호마에서 땅을 잃은 조드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착취와 차별이었습니다. 굶주림과 노동 착취, 무너져가는 희망 속에서도 가족은 끝내 연대와 사랑을 붙잡습니다. 스타인백은 이 작품을 통해 자본주의의 잔혹함을 고발하고 절망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 있다. 그들이 굶주리면 우리도 굶주린다. 착취의 사회에서 희망을 지키는 힘은 공동체와 연대다.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는 쾌락과 편리함에 길들여진 사회를 풍자합니다. 이 세계의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조절되고 원하는 것은 언제든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개성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인공은 이 사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갈망하지만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헉슬리는 기술과 쾌락이 인간을 통제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나는 행복보다 불행을 선택하겠다. 안정보다 자유를 원한다.
쾌락은 자유를 대신할 수 없다. 검은 피부, 하얀 가면, 프란츠 파농.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은 소설이라기보다는 문학적 에세이이자 사회 고발서에 가깝습니다. 파농은 식민지 사회 속 흑인들의 고통을 생생히 기록합니다. 흑인은 백인의 언어를 배우고 백인의 문화를 흡수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하얀 가면을 쓴 채로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인종차별과 식민지 억압의 구조를 드러내며 인간 존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단지 피부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으로 규정되었다. 억압은 피부색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 지배한다.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인간 실격의 주인공 요조는 세상의 기대에 맞춰 살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광대를 자처하고 술과 방탕 속에서 자신을 파괴해 갑니다. 결국 그는 인간으로서 실격이라는 절망적 결론에 도달하죠. 다자이 오사무는 이 작품을 통해 일본 근대 사회의 위선과 개인 소외를 고발합니다.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배제되고 인간 실격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실격이다. 사회의 위선은 개인을 판으로 몰아넣는다. 태백산맥. 조정래.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혼란을 배경으로 합니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 대립은 평범한 민중의 삶을 무참히 파괴합니다. 마을은 이념에 따라 갈라지고 가족과 이웃은 서로 총을 겨눕니다. 작품은 역사 속에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민중의 고통을 기록하며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드러냅니다. 이념이 밥을 주나 평화를 주나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과 삶이다. 아리랑. 조정래.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조선 민중의 삶을 그린 대하소설입니다. 강제징용, 토지수탈, 언어 말살 등 식민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조정래는 민족의 고통과 저항을 기록하며 제국주의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고발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잊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풀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눈먼 자들의 도시. 주제 사람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처럼 한 도시의 사람들이 차례로 눈이 멀어갑니다. 시각을 잃은 순간 사회의 질서는 무너지고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약탈, 폭력, 무정부 상태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지만 인간성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는 인간 사회의 취약성과 권력의 폭력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눈을 뜨고 있는가? 우리가 눈먼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이다. 인간은 쉽게 눈을 잃고 더 쉽게 인간성을 잃는다. 이 10권의 소설은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 속에서 쓰였지만 모두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고발합니다. 문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의 거울이자 경고입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이 소설들이 우리에게 남긴 목소리입니다. 문학은 사회를 고발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다.